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액, 소화기관 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우리 기관 중에서 위가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이 소화를 누가 시키냐면은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13만 종의 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위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위를 그려보면은 보통 이렇게 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식도를 타고 우리가 음식물이 위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위벽에 이 위액이 완전히 산성액이에요. 산성액도 보통 강산성입니다. 이 간산성이 여기서 위벽에서 팡팡팡팡 세탁기 원리로 막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을 어떻게 돼요? 연동, 수축, 이완 하면서 이 음식물을 뭘로 분해할까요? 완전히 죽으로 분해하죠. 근데 위액이 강산성에서 이 죽을 완전히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을 따라 들어온 세균도 있죠. 이 세균을 100% 죽이는 역할을 위액이 합니다. 또 음식물에 따라 들어온 중금속, 농약, 요새 니트로사민 암물질 같은 거, 이러한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간 속에 들어가면 축적되는 물질, 이걸 한 자리 이렇게 마요, 위액이. 이 마가지고 이것을 위액 자체에서 분해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위액이 강산성이 안 되거나 위액이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위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위액이 농도가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 식도로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이 죽으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이 음식물이 어떻게 돼? 위액이 분비도 없고 그러면 썩죠. 이 썩은 냄새, 여러분들이 썩은 냄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 썩은 냄새가? 결국 여기서 나온 음식물 이 죽으로 만든 것이 썩은 냄새가,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소장에 들어가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포도당은 뭐예요? 우리 머리카락, 눈, 온몸 세포가 먹고 에너지를 낼 거죠. 그러면 이 썩은 것이 나온 냄새가 난다면은 어떻게 돼요? 녹내장, 백내장, 치주염, 우리의 위염, 또 뭐가 간염. 여기서 그래서 13만 종의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위액을 정상적인 강산성으로 우리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위액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농도가 흐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음식물 포도당을 아주 건강하게 스트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위벽에는 2.4리터의 큰 강을 가지고 있어요. 2.4리터의 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장해놓은 물, 이것이 강산성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위액이 모자라는 사람, 많은 사람, 농도가 흐려진 사람은 이 속에 들어오면 전부 음식물을 죽으로 못 만들죠. 포도당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현미죽을 써서 먹으세요.
현미죽에다가 그러니까 위에서 위액이 안 나와도 소화가 되잖아, 현미죽은요. 그렇죠. 현미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믹서에다 3번, 4번, 통밀도 마찬가지로 믹서에다 3번, 4번 갈아서 콩도 갈고 생선도 갈아서 저염고미. 여러분 위액이 적고 많고 간에 소용없어요. 저염고미만 들어가면은 위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강산성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저염고미를 많이 현미죽을 써서 현미죽을 70%, 현미를 또 생선을 30% 넣고 저염고미, 바로 리퀴드 맥이지 저염고미. 이것을 동치미 국물처럼 짭짤하게 해서 섭취를 하면요, 이 위액이 위에서 음식물 들어간 것이 냄새가 안 나요. 완전히 냄새가 안 나 썩음을 방지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이 스트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노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염증이 생긴다, 간염이 생긴다, 자궁에 혹이 있다, 디스크가 생긴다, 녹내장이 온다. 바로 위서부터 벌써 이런 병이, 보세요. 위액이 음식물이 썩은 것이 바로 간으로 들어가면 간염이에요. 이것이 식도로 역류되면 입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갔어? 바로 쓸개에 돌이 생기고요. 여기가 썩으면 바로 돌이,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또 분비가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위액이 모자라거나 많은 사람은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도 잘 안 나오고요. 또 과일, 육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쓸개가 뛰어낸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 위액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위에서 알칼리 체질이 바꾸죠. 산성으로 바꿔서 다시 위에서 어디로 가요? 12장으로 내려오죠. 이 유문을 1분간에 3회를 열고서 일단 2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음식물은 어떻게? 간에서, 쓸개에서 이 산성을 갖다가 완전히 알칼리로 바꿔줘요. 또 이자 있죠, 이자. 알죠? 여긴 췌장이고 이자액이 또 12장에 들어온 위에서 내려온 죽을 완전히 알칼리로 바꿔줘요. 그러면 간액이 알칼리 기관이죠. 또 이자도 알칼리 기관이죠. 췌장도. 그러면 산성 기관은 어디예요? 위뿐이에요. 위. 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왜 해피령 위에서 산성으로 왔다가 왜 12장에 들어가면 간이나 이자에서 왜 알칼리로 만들어줘야 될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알칼리, 산성 이렇게 pH가 바로 유지돼줘야만이 우리 몸속에는 병이 되는 게 없어요. 13만 종의 병을 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요, 이 12지장에서 만든 알칼리가 어디로 가냐면 소장으로 가서 소장 안에는 10리터의 강알칼리 또 물이 흘러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하루에 2번씩 들어오듯이 파도를 치면서 이래 소장에서는 아주 강알칼리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알칼리에 의해서 소장에서 완전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당, 글루코스를 만들죠. 이것이 우리 몸속에 혈액을 타고 각 세포가 먹을 때 우리 폐에서 뭐를 흡수하죠? 산소를 흡수하죠. 산소하고 뭐하고 합쳐? 이 포도당하고 합칠 때 스탕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은 지 한 30분 되면 졸려요. 아유 졸려. 노 에너지예요. 노 에너지는
노 에너지가 나는 사람은 왜? 산성액도 결핍이고 여기 알칼리 액도 결핍이고 소장의 이 강알칼리 액도 결핍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썩죠. 음식물이 결국 물이 썩은 거예요. 혈액이 썩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만든 물이 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은 혈액이 썩은 사람이에요. 어혈이 지죠. 어혈이 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을 막죠. 혈관을 막으면 수축이완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뇌세포가 죽고 이 눈세포가 죽고 신장세포가 죽고 온몸 세포가 전부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 몸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리퀴드맥을 우리 혈액을 썩지 않게 소화를 100% 시켜준다. 또 소화를 pH를 강산성과 강알칼리와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소위 저염몸인 리퀴드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위액이 음식물이 들어서 50%밖에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 50%는 혈액이 썩었죠. 혈액 운반을 못하죠. 이렇게 50%가 되면 우리는 소화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고 모든 질병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몸이 세균 주머니를 만들어요. 세균 주머니 뭔지 알죠? 세균이 이렇게 자기 집을 뒤집어 쓰고 염증을 위염증 또는 간염증 우리가 불면증, 우울증 이거 다 세균 주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증자 염자 이런 걸 위액이 모자라서 온 병, 위액이 너무 많아서 온 병, 또 그 다음에 이렇게 50%밖에 소화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위하수증. 위하수증은 뭐예요? 물 한 모금도 위가 완전히 세포가 마비되고 활동을 못하니까 위하수증.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소화를 못 시켜줘요. 그럼 위가 자체를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킬 때 다 썩죠. 완전한 포도당을 만들어야 못 만들어요. 이게 위하수증이에요. 그래서 물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위하수증. 자, 또 그러다 보니까 위벽 속에 풀립이 생기고 또 위암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삼백,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맹물, 사이다, 술, 이 과일은 전부 물이에요. 물인데 위액을 적게 만들거나 많게 만드는 위액을 흐리게, 농도를 흐리게 만드는 물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액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건 리퀴드맥 저염고미밖에 없다. 그러면 삼백이나 여러분들 육고기나 그 다음에 과일이나 물 또 하는 술 이런 거는 위액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액을 절대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아니에요. 오직 3대 영양소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위액을 만들어요? 3대 영양소에다 저염고미를 집어넣어주면 위액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역질, 통증, 배가 가스가 찬다, 식욕이 없다, 입냄새가 난다, 역류된다, 위가, 신맛이 이것이 바로 내 몸속에 저염고미를 달라. 위액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에서 매운맛, 짠맛 이것을 먹지 못하는 위가 헐죠. 그 위액이 모자라서 오는 병이다. 그래서 위는 우리 입안에 건강도 만들고 우리 몸을 약하게도 만드는 이러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위액을 아주 강산성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염고미와 같이 함께 음식물 결혼해서 먹자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위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죠.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곰이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라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결막,